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체스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뷰하고 오늘 말씀 나눌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는 미국의 CPI 넘버가 이제 하이라이트였죠. 그 CPI 넘버가 우리한테 얘기해 줬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 줬고, 이번 주에는 캐나다, UK, 재팬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CPI 넘버가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PPI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미팅도 웬즈데이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이 좀 주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던 CPI 넘버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CPI 넘버는 예상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11월이죠. 전달에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7.1%였던 것이 12월에는 이제 6.5%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9.1% 찍었던 인플레이션이 그 이후로 지금 매달 6개월 연속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CPI도 전달에 6%에서 5.7%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2%죠. 그래서 2%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향 곡선을 그려줘야 되고, 연준 입장에서는 타겟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 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이제 수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CPI 넘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근데 전월 대비 수치는 예상하기는 이제 변동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전월 대비도 0.1%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긍정적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연준의 다음 미팅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한 94%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뭐 100% 가깝게 아마도 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CPI 넘버에서 특히 이제 쉘터 부문의 넘버가 여전히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데이터가 좀 실제로 현재 시장 환경보다는 좀 레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프라이스 디크리즈가 반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도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그동안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될 테고, 추가적으로 너무 지나친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시장은 그걸 이제 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CPI 넘버를 이제 우리가 계속 추이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중앙은행들 중에 뱅크 오브 재팬 미팅이 있는데, 여기 웬즈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퍼시픽 타임, 우리가 있는 LA 쪽 기준으로는 오늘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금리는 뭐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 미팅에서 뱅크 오브 재팬이 계속 유지해왔던 그 YCC 팔러시를 좀 변동을 줬죠. YCC는 이제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일본 국채 이자율의 이제 캡을 0.25%로 이제 정해놨었는데, 이것을 0.5%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죠. 좀 푸른 거죠. 그래서 일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상태인데, 이걸 이제 시장은 드디어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 타이트닝을 시작하는구나.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낮지만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타이트닝 시작하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 뱅크 오브 재팬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 QT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켓은 그 얘기를 별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QT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였죠, 최근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은 아마 계속 주목을 할 것으로 이번 주에 예상이 됩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제 주요 큰 투자은행들 위주로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발표를 했고, 프라이데이에는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상회한 그런 수질이 나왔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뭐 계속 같은 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금리가 너무 급격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경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만큼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이제 마찬가지 컨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등이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가 아마 넘버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와서 다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어닝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팬 스탁 중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넷플릭스를 선두로 이제 주요 하이텍 기업들, 대기업들의 이제 어닝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넷플릭스를 필두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일선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PI 넘버가 캐나다, UK, 영국이죠. 재팬, 그러니까 일본 CPI 넘버가 나올 예정이고, 수요일 날 미국은 이제 P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왔고요, 이미. 사실은 중국 관련 데이터는 이제 지로 코비 팔러시를 이제 포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 부분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영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UK 리테일 세일즈 넘버들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머니의 이제 JW 컨슈머 센티먼트 넘버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머니 넘버는 아무래도 유럽 시장 쪽에 이제 중요한 지표일 거고,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넘버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결국은 소비 심리나 소비 지출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넘버죠. 리테일 세일즈 넘버는. 고용 지표들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양호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고,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는지, 뭐 계속 리질리언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넘버죠. 그래서 중요한 넘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